영상 내용이 좋긴 한데 좀 나한테 좀 어렵게 다가온다. 그래서 처음 이제 지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수수료가 발생할 거고 내려갈 것이고 돈은 많이 까일 것이고 돈은 못 벌 것이고, 그래서 항상 어쨌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약간 좀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해보시고 하신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은 아이고 어떻게 해줄 거죠? 자 갑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오성물류 컨설팅 박병철 팀장. 안녕하세요, 오성물류 컨설팅 이형건. 아니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오성물류 컨설팅 박병철 팀장 이형건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네. 어떤 일로 여기 왔습니까? 촬영을 왔습니다. 촬영 어떤 거죠?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상이 어떠한 왜 찍는지, 왜 찍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상담을 조금 하다 보니까 네. 가끔 이제 요청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영상 내용이 좋긴 한데 좀 나한테 좀 어렵게 다가온다. 그래서 처음 이제 지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조금 이게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런 요청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기획을 한 것이 지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자, 그래서 촬영을 한 5부작 정도로 계획해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입 가이드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서부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저희가 좀 꼽아서 네. 이렇게 좀 촬영을 5부작으로 나눠서 1, 2편이나 혹시 뭐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눌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촬영 5부작의 주제로는 첫 번째는 이제 많이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입차나 뭐 지입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화물차 수익이 어떻게 되고 벌이가 진짜 얼마나 벌리는지, 그렇지,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그 사기, 그렇죠, 내 이제 벌이를 보았으면은 나도 이렇게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는 않아요.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그래서 사기업체를 분별하는 방법을 의외로 좀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기업체를 분별하는 방법이 두 번째 파트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차량 브랜드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뉴스라던가 아니면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계신 차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투입을 하시고 많이 나오시고 하는, 그러니까 회전율이 빠른 소형 냉동 탑차, 이거 말이죠, 냉동 탑차 소형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소형 차량의 뭐 특장이라던가 아니면 일의 형태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무수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형 차량에 대해서 한번 네 번째로 다루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저희 지난번에 영상에 나갔었던 박동수 사장님의 차량에 이형건 대리가 같이 타가지고 하루를 보내보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략 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바람이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주제인 지입차 화물차 수익에 대해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그 화물차 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이 수입의 단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그 월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이나 뭐 주급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화물차의 급여 같은 경우는 완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무제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완제, 무제, 매출 어떻게 다른 것이죠? 저한테요? 네. 아니, 설명하시던 거 계속 하세요.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대본은 저는 뭐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워낙에 애드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냥 하세요, 계속. 이런 건 이해할 수 네, 없는데. 그럼요. 네, 그 완제, 무제, 매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름값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톨비, 그 밖에 기타
기타 부대 비용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합니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대문대로 가져가시죠. 네, 오케이, 알겠어요. 네. 일단 완제라는 것 자체는 보통 화물 차주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경비가 네. 유류비죠. 먹어도 돼. 예, 드시면서 하세요. 유류비를 포함한 급여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1일에서 말일까지 일한 거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급여, 말씀하신 대로 급여에다가 유류비를 따로 주는 건데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이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 내가 하루하루 내 탕수 혹은 내가 운임했던 운임비를 매달 계산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제랑 무제가 정확히 어떤 개념의 차이냐,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여기가 차주라고 쳤을 때 이제 지정 주유소가 한 군데씩 꼭 있죠. 그렇죠. 왜냐면 보통 이제 같은 곳을 돌기 때문에 야 알아서 해, 기름도 거기 마음대로 넣고 그렇게 일을 해 라고 하면은 좋겠죠. 기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점 뭘까요? 단점 기름을 마음대로 넣었을 때. 그 주소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내 돈으로 소비를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도 네. 하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투잡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내가 이 A에서 B뿐만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정해진 키로수가 있을 겁니다. 정해진 키로수가 있다는 뜻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일정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을 정해놓는데 항상 그 계기판에서 그 양이 변화가 되면은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반면 무제 같은 경우에는 너 아마 한 달에 타는 게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래서 20만 원을 뭐 기름값으로 준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내가 연비를 많이 잘 기록을 하고 아껴서 쓴다라고 하면 제 수입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름값을 더 쓸 수도 있어요. 대부분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무제의 형태가 그렇게 차주들 입장에서 좋지는 않죠. 왜냐면은 연비가 길이 떨어지니까. 막히고 연비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완제보다는 무제가 훨씬 더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뭐죠? 매출입니다. 매출. 네. 매출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완제와 무제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설명했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으면은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지입하시는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물류회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원청사일 수도 있고, 이 원청사와 물류회사의 차이점을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을 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즉슨 돈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원청사에 소속되어서 지입을 하는 경우, 물류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지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나와서 콜을 잡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 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구조부터 봐야 되는 거겠지만은,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만들어내는 화주, 네. 그렇죠. 이 화주에서 내려서 받는 운송권을 가진 회사, 제 첫 번째 회사를 원청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헷갈려해요. 사람들이. 왜? 일반적으로 이것도 물류회사고 이것도 물류회사인데 또 이름도 뒤에가 또 다 무슨 상훈통은 다 이래. 그러니까 내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차 벤더가 원청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구조로 해서 제일 처음에 화주가 A에서 B 이 정도를 이제 가는 데 있어서 금액을 책정을 할 겁니다. 네. 한 요 정도 금액. 그러면은 거기에서 1차 벤더가 돈을 받아서 차주한테 주겠죠. 맞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 돈 배달하는 업체예요. 그냥 돈을 배달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네. 수수료가 제외가 되고 세금이 제외가 됩니다. 이 수수료는 원청사마다 1차 벤더마다 달라요. 이거는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3%일 수도 있고 마음먹으면 10몇 프로, 20몇 프로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업체는 잘 없지만 1차 벤더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하청 같은 경우에는 1차 밴드에서 뭐 기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차주가 갑자기 나가서 차량을 빨리 구해야 될 때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 외주를 통해서 받게 되면은 한 번 더 수수료가 발생할 거고 내려갈 것이고, 돈은 많이 까일 것이고, 돈은 못 벌 것이고,
그래서 항상 1차 밴드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1차 밴드인지 2차 밴드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내가.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근데 지금 현재 물류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많이들은 모르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약간 좀 개인 사업을 해보시고 하신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은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것만 봐서는 어떻게 압니까? 아니면 이제 회사 이름만 봐서 어떻게 압니까? 서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통화로나 아니면 이렇게 촬영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고, 현장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서류들에 대한 예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가신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기는 당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위치에 되는지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박병철 팀장이 굉장히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 설명을 하고 네. 제가 계속 끼어들려고 하는데 설명이 네. 완벽해서 그렇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뭐 땀에서 나오는 바이브라 해야 되나? 저는 짬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눈물이 나.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주들마다, 그리고 개인 겪어본 경험상에 따라서 다들 좀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회사에 들어가면 돈을 잘 번다, 누구는 콜로 하면은 돈을 잘 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역량의 차이라고 봐요. 콜을 하면서도, 콜을 하면서도 진짜 조금 베테랑이신 분들, 아니면 일을 원체 잘하시는 분들은 한 15일 만에 매출 1,500, 1,800 찍고 나서 나머지 기간은 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유류를 어느 정도 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보통 한 20일 정도 되겠네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나는 이제 콜을 잡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사는 거주지 인근부터 시작하려는데 하필 내가 사는 데는 뭐가 나오지도 않고 공장도 없네? 그래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많이 나오겠지만은 이 어플에 보통 이게 목록이 뜨는데 내가 누르려고 하면은 이미 사라져 있고, 누르면은 이제 사라져 있고, 뭐 보통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계속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핸드폰도 한 3개씩 갖다 놓고 봐야 되고, 운전 중에도 콜을 봐야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좀 그래도 회사 쪽을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안정상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오시면은 말씀드리는 거, 한 번에 큰 돈 벌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보면 그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매출에 혹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은 보통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비하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금액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잘 없어요. 부족하고 급하고 벌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지, 그렇죠. 쓰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신용 관리 상태가 막 우수하거나 그러신 분들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큰 돈을 벌려고 오는 건데, 이 한두 달 하고 차를 처분하거나 그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차량 금액이.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고, 사실 이 일은 할부가 끝나야지만 진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과거에 이제 어느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말렙부터가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부터가 내가 돈이 모이고 자산이 늘어나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시가 굉장히 적절한데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뭐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콜에 들어가는 대략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원초적으로 좀 보면은 콜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급해서, 아니면 이제 내가 화주가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어플에다가 사업자를 통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잡아서 차주들이 왔다 갔다 해주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원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차 밴드에서 콜이 나올 수도 있고, 화주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는 금액이 같은 짐이고 같은 코스를 감에도 금액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그러면은 같은 일을 한다라고 쳤을 때 한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하면 똑같지 않나요? 라고 보시면은 달라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특정 화주예요. 이제 원청사에다 돈을 내주고 그 원청에서 콜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원청에 소속된 분이 한 40만 원 정도 한 코스에 40만 원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면 콜에 똑같이 40만 원을 띄울까요? 안 띄우겠죠? 안 띄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원청사에서는 가격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저는 나오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잘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내 자식 조금 더 주고 남의 자식은 좀 덜 주고 그겁니다. 콜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일이 마음에 들면 자주 오시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의 자식한테 돈을 주는데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콜 어플에 띄어져 있는 단가들입니다. 약간 좀 콜만 하신 분들은 이게 당연한 단가인 줄 아는데 의도적으로 회사가 낮춰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요 정도 하다 보니까는 그 가격대가 형성된 거지, 이게 원청 회사에서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콜의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향을 보면은 이제 콜 하시다가 연락이 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많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정확히 2통을 받았는데, 네. 그렇죠. 네. 콜을 하시다가 아니면 이제 뭐 이건 다른 경우, 뭐 다른 분야에서 좀 잘못 받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콜을 하다가 개인 역량이 딸리거나 아니면 짐이 좀 축소된다, 이것도 또 같은 경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대예요. 우리 회사에 10대의 차량이 있는데 10대 분량을 하다가 평소에는 한 11대분, 12대분 이렇게 짐이 내려오겠지. 그러면 나머지 2대분이나 1대분은 콜로 돌리겠지만, 그렇죠. 비수기에 접어들면 9대 혹은 10대 딱 맞춰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콜로 내려가는 게 없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 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때마다 또 회사를 찾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내가 어떤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원청사에서 원하는 차량 특장, 그리고 이제 차량 길이, 그리고 이제 뭐 차량 톤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맞춰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차주분들도 어디서 사는지, 일의 형태는 어떤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은 어느, 이게 한 번에 다 맞춰지기는 솔직히 힘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청사에서 뭐 이렇게 받는 일의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월급을 지급받을 때, 뭐 매출이든 그렇죠. 완제든 무제든 네. 지급을 받을 때 지급받는 시기가 언제쯤